하루 10분이라도 저도 말하고 여러분도 같이 말해 보세요. 어서 오십시오. 말 함께할입니다. 여러분은 누군가의 속셈을 알아낼 수 있습니까? 자기 일의 미래를 통찰할 수 있습니까? 세상 뉴스의 의도를 간파할 수 있습니까? 사람의 행동을 간파할 수 있습니까? 통찰하지 않은 채로 인생을 살다 보면 가난해지는 일이 생깁니다. 올바르게 본질을 간파한 능력을 통찰력이라고 합니다. 부자의 통찰력을 기르려면 그저 이 책을 읽기만 하면 됩니다. 지금부터 통찰력 공부를 시작합니다. 사이토 히토리. 사람이 좋기만 해서는 풍요롭게 못 산대요. 사이토 히토리 님이 상위 1% 부자의 통찰력이라는 책을 통해서 시작과 함께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돈은 자기 역량만큼 가질 수 있다. 제가 늘어놓는 통찰력 이야기 중에는 역량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역량이란 무엇일까요? 예를 들면 폭포 아래에서 컵 하나를 들고 물을 떠봤자 많아야 한 컵밖에 담을 수 없습니다. 아시겠습니까? 많아봤자 물 한 컵입니다. 폭포는 떨어지는 물의 수압이 굉장합니다. 그러니 컵에 찰랑찰랑 찰 만큼 물을 제대로 받는 것도 의외로 어렵습니다. 요령껏 하면 어떻게든 컵에 물을 가득 채울 수 있겠지만 그리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것인가 하면 돈을 가지는 것, 가진 돈을 유지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간단하게 말하자면 사람에게는 제각기 이 사람은 얼마 정도의 돈을 가질 수 있다는 역량이 있습니다. 뒤집어 말해 돈은 자신의 역량만큼만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돈을 벌고자 하면 부자가 되고 싶다면 우리가 역량을 먼저 키워야지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정말 운이 좋아서 돈을 번다고 해도 큰돈이 들어온다고 해도 그 돈이 금세 날아가더라고요. 정말 너무 허망하게 날아가더라고요. 역량을 키워야 됩니다. 역량을 키웁시다. 역량을 키우는 데는 책을 읽는 것만큼 정확하고 쉬운 게 없어요. 정말 간단합니다라고 지금 사이토 히토리 님도 말하고 있지만 우리가 알아야지 아는 것만으로도 역량을 키운다라고 하거든요. 근데 알려면 옆에 있는 누군가의 정보를 얻는 것보다 더 정확한 게 성공한 사람들이 쓴 책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된다면 지식을 알든 정보를 알든 그들의 통찰력을 알든 알게 된다면 그만큼 우리가 역량을 쌓는 거거든요. 역량을 쌓는 것만큼 돈은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쉬워요. 뭐 외우라는 것도 아닙니다. 책만 읽으면 돼요. 책만 꾸준히 하루에 정말 정해 놓고 꾸준히 다양한 책을 읽으면 역량과 내공이 쌓이는 거죠. 최근에 제가 읽고 있는 책 중에서 이 책은 돈 버는 법에 관한 이야기, 고명한 님이 지은 책에도 그 이야기 똑같이 쓰여 있어요. 책을 읽는 것만으로도 내공이 쌓여서 책에서 성공한 사람들이 하라는 대로만 했더니 사업에 쭉 지금 성공하고 있는 이야기가 담겨 있거든요. 이 책도 제가 조만간에 여러분과 함께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땀 흘려 노력하지 마라. 요즘 세상은 불황입니다. 하지만 저는 불황을 극복하려고 땀 흘려 노력하면 안 된다라고 말합니다. 왜 땀을 흘리면 안 되는가 하면 지금까지와 똑같은 노력을 해서 극복할 수 있는 문제라면 이미 오래전에 극복했기 마련이기 때문입니다. 일본인은 대단한 노력가입니다. 한국 사람도 마찬가지죠. 한국인 대단한 노력가죠. 그런 노력가들이 전부 극복하지 못하고 있다면 현재의 불황은 지금까지와 똑같은 노력으로는 넘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파악하는 통찰력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발상을 바꿔야 합니다. 이 말이 정말 중요한 말인 것 같아요, 여러분. 노력하고 그냥 열심히 한다고 되는 부분이 절대 아니에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열심히 합니까? 뭐 직업 하나도 부족해서 뭐 투잡, 쓰리잡까지 하고 돈을 조금이라도 더 벌어보려고 뭔가 하고 유튜브만 봐도 월 100만 원 더 버는 방법 뭐 이런 나오잖아요. 그렇게 무작정 열심히 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통찰력을 가지고 앞으로 내 직업이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이 또는 내가 하려고 하는 이 일이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이런 통찰력이 반드시 필요하고 그 통찰력을 통해서 준비할 수 있고 미리 준비한다면
그때는 지금 뭐 100만 원 더 버는 게 문제가 아니지 않을까. 제 주변에 열심히 사는 분 진짜 많아요. 옷가게 하시는데 옷가게 하면서도 뭐 다른 것도 막 하시거든요. 정말 닭 닭집도 하시고 치킨집도 하시고 피자집도 하시고 막 굉장히 열심히 해요. 그러면서도 또 막 기회가 되면 출장 같은 거 가셔 가지고 뭐 집 같은 거 고쳐 주고 수리해 주고 이런 것도 하시고 정말 몸이 10 개라도 안 될 정도로 부서져라 일을 하시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하는 것보단 옷가게 하나를 한다고 해도 그 옷가게를 어떻게 하면 더 많이 옷이 팔릴 수 있게 하는지, 뭐 라이브 커머스도 있고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거기에는 그냥 기존 했던 방식 그대로 아르바이트생 그냥 두고 CCTV 통해서 얘가 지금 잘하고 있는가, 그 아르바이트생이 뭐 손님이 와도 그냥 뭐 자기 핸드폰만 보고 있음에도 요즘 또 아르바이트생을 구하기 힘드니까 어쩔 수 없는 거야. 그 가게를 지킬 수가 없으니까 본인은 또 다른 일을 해야 되니까. 몸이 그렇게 바쁜 것보단 또 제가 아는 반대의 이야기도 있어요. 어떤 분은 저기 인천 지하 상가 정말 구석에 있는 데서 피어싱을 파는데, 피어싱 저 얼마 안 하잖아요, 하나 파는데. 근데 그 친구는 오히려 앞으로 라이브 커머스가 되겠다라는 통찰력으로 라이브 커머스 자기 휴대폰을 그냥 켠 거예요. 뭐 장비도 없어. 심지어 얼굴도 안 나와. 본인 손만 나와. 거기에서 하루 매출이 몇백씩 나옵니다, 요즘에. 그 인증했던 그 통장도 있어요. 몇 천씩 버는 거야 한 달에. 막 5천 찍었다고 자기 다음 달 목표는 1억 이라고 하는데 정말 멋져 보이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 이야기를 그 옷가게 하시는 분한테 안 했겠어요? 했단 말이죠. 앞으로의 지금 먹거리는 라이브 커머스에 있고 여기에서 충분히 이렇게 음 '돈을 벌고 있다.'라고 이야기했지만 변화하기 싫은 거예요. 그리고 할 수 있는 일을 찾다 보니까 웬걸 자꾸 엉뚱한 일을 계속 벌리고 있는 거죠. 몸은 너무 바쁘고. 그냥 무작정 노력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열심히 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여기 통찰력에 대한 또 재미있는 사례가 나옵니다. "지금까지와 같은 노력이 아니라면 뭘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될까?'를 차분하게 간파합니다. 그러면 그늘이 걷히고 양지가 나타납니다.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될까를 차분하게 간파한다. 어떻게 해야 될까? 책이 답이죠. 물론 미디어 뭐 수많은 매스컴 이런 데서도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지만 우리가 차분히 우리 뇌에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주면서 간파하기에는 책만한 것이 없어요. 반드시 책을 통해서 통찰력과 간파의 힘을 길러야 됩니다. 자, 예를 들면 얼마 전에 한 전파상의 재건을 부탁받았다는 남성과 우연히 마주하여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전파상 오랜만에 들어보네요. 그쵸? 한 지역에서 오래된 유명한 가문이 전파상을 시작해서 대대로 장사를 이어왔는데, 최근 들어 주변에 대형 전자 사업체 등이 생겨나서 밀려나는 바람에 그를 찾아와서 재건해 달라고 부탁했답니다. 그 남성도 여러 방면으로 노력하고 있지만 속수무책이라고 했습니다. 그 속수무책이라는 발상의 기저에는 "우리들은 대기업에 이길 수 없어"라는 생각이 깔려 있습니다. 하지만 그늘이 걷히면 양지가 드러납니다. 대형 전자 사업체가 강한 이유는 가게에 찾아가는 젊은 사람을 상대로 장사를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통찰력으로 차분히 간파해 보면 갈수록 노인이 늘어난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은 대형 전자사업체에 찾아가는 젊은이들도 언젠가 나이를 먹습니다. 무슨 말을 하고 싶은가 하면 나이 든 사람은 그런 가게가 귀찮아진다는 뜻입니다. 맞아요. 저도 40대 중반 넘어서니까 대형 마트 저희 집 앞에도 이제 있는데 귀찮아지죠. 사람 너무 많고 줄 서는 것도 힘들고. 아우 사람이 정말 너무 많아서. 그래서 동네에 조그만 가게 가고 싶잖아요. 그걸 간파해야 되는 거죠. 이런 간파할 수 있는 힘, 통찰력 어디서 나올까요? 책을 통해서 나오시죠. 고명환 님 지금 뭐 1년 매출 뭐 10몇 억씩 나오는 가게를 지금 10년 이상 꾸준히 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여기서도 그 얘기 나와요. 이렇게 이 코로나 때문에 다 매상 줄 때 본인 회사는 가게는 20% 30% 더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는 책을 통해서 앞으로의 어떤 사업들이 과연
이런 흐름에 휩쓸리지 않고 잘 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고민했다고 하죠. 그런 결과로 흔들리지 않는 아주 안 좋은 상황에서도 굳건하게 자리매김할 수 있는 오히려 더 성장할 수 있는 아이템을 발견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통찰력은 그냥 나오진 않잖아요. 그냥 나오진 않죠. 그렇다고 그 통찰력이 무슨 대단한 깨달음도 아닌 것 같아요. 책에 다 나와 있긴 하거든요. 그리고 책을 다양하게 읽다 보면 틀린 말도 물론 있죠. 근데 공통적인 점이 나와요, 반드시. 공통점이 보여. 그러면 '아 이건 맞는구나.'라는 확신이 들죠. 그게 바로 통찰력인 것 같습니다. 네, 재밌는 사례라서 계속 이어갈게요. 차에 타서 긴 시간 동안 줄을 서서 기다린다든가 하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은 앞으로 계속 늘어납니다. 물론 지금도 있습니다. 왜 늘어날까요? 태어나는 인구는 줄고 노인들은 늘어나니까. 노인분들은 당연히 차에 타서 긴 시간 동안 줄 서는 거 너무너무 싫죠. 그럼 계속 그런 사람들은 늘어나죠. 그런 점을 간파하면 지금 양지 바른 곳에서 기세 좋게 뻗어나가는 가게가 정말 오랫동안 길게 이어질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게 되죠. 통찰력으로 '이것은 그리 오래가지 못해.'라고 간파했다면 해야 할 일은 두 가지입니다. 먼저 노인도 놀러 갈 수 있는 가게를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뭔가 이렇게 '일을 하고 싶다. 사업을 하고 싶다. 장사를 하고 싶다.'라고 생각된다면 잘 새겨 들어보세요. 물론 이거는 전파상이라는 예를 든 거지만 전파상뿐이 아니라 모든 것에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먼저 노인도 놀러 갈 수 있는 가게를 만드는 것입니다.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찾아가면 즐거운 가게죠. 뭔가를 사겠다는 목적 없더라도 저 가게 가면 재미있으니까 놀러 가고 싶다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가게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 가게를 만들면 그다지 돈도 들지 않습니다. 광고비 등 자잘하게 나가는 돈을 쓸 필요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저 가게에 가면 차를 마실 수 있고 노인끼리 화기애애하게 이야기할 수 있다든가 수제비나 된장국 등이 준비되어 있어서 모두가 "맛있네." 하면서 먹고 놀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곳입니다. 그렇게 즐거운 가게, 놀러 갈 수 있는 가게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가게에 항상 놀러 가다 보면 손님이 "그러면 내가 당신한테 뭔가 사겠어."라고 마음먹게 됩니다. 또 한 가지, 작은 전구 하나라도 가게 직원이 직접 교체하러 오거나 전자제품 상태가 조금 나빠지면 바로 서둘러 찾아와 준다면 어떨까요? 그리고 텔레비전이나 DVD 플레이어 등 뭔가를 구입했는데 상자를 열어보니 사용법을 모르겠다는 사람이 꽤나 많습니다. 연세가 드신 분일수록 그런 분이 많지요. 많아요. 저도 몰라요, 요즘에는. 그러니 손님이 물건을 샀다면 다음에 만났을 때 "요전번에는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사용법은 괜찮으신가요? 뭔가 곤란한 일은 없으신가요?" 라고 물어보고 사용법 알려주러 오면 고객으로서는 감사할 따름이지요. 사용법도 모르면서 "저희는 다른 가게보다 만 엔이나 저렴합니다." 라고 말하며 쓰지도 못할 물건을 파는 사람보다 알려주는 사람이 당연히 더 좋겠죠. 고객은 판매하는 물건이 가격이 저렴하고 비싸서보다는 무슨 일이 있을 때 전구 한 개라도 교체하러 와 준다든가 하는 마음을 기준으로 가게를 선택합니다. 더구나 앞으로 점점 더 고령화가 진행된다는 점을 생각해 보면 가게 직원이 일이 있어야 손님 집에 간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근처에 온 김에 찾아왔는데 "할머니 건강 괜찮으세요?" 라는 식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이것도 통찰력입니다. 쉽지 않죠. 그쵸. 근처에 온 김에 찾아와 봤는데 "할머니 건강 괜찮으세요?" 네. 통찰력입니다. 외근을 하던 사람도 전구 하나를 교체하러 간다가 아니라 전구를 갈러 갔을 때 근처 손님 집에 "할머니 건강하게 계세요? 별일 없으세요?"라고 확인하러 가는 것입니다. 요컨대 용무가 없으면 고객의 집까지 가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가게는 망한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러니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물으신다면 전구 하나라도 교체하러 찾아가고 그참에 근처 집을 돌면서 "건강하세요? 요새 어떻게 지내세요?" 라고 물어보러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했듯이 손님이 사고 싶은 물건이 있을 때에만 오는 가게를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용건이 없어도 그 가게에 가면 친구들이 다들 모여 있고 "된장국 같은 걸 주니까 즐겁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가게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게 놀러 갈 수 있는 즐거운 가게를 만들면 주변 평판이 좋아지니까 섣불리 광고비를 들여서 전단지를 뿌리는 것보다 훨씬 효과가 좋습니다.
그러니 앞으로 어떤 시대가 찾아올지를 간파하고 있으면 대형 전자사업체가 등장하더라도 그다지 무섭지 않습니다. 대형 점포에 가고 싶은 사람은 가면 되고 우리 가게는 우리 나름대로 해나갑니다. 라는 정신, 이것이야말로 참된 통찰력을 가진 장사꾼의 진면목입니다. 지금 말한 내용은 앞으로 가전업계 하나지 않고 대체로 어떤 업계나 중요해질 것입니다. 맞아요. 당신의 가게는 손님이 목적이 없더라도 놀러 오고 싶을 만큼 즐거운 곳입니까? 회사 직원은 손님에게 어머나 와주셔서 기뻐요라는 느낌을 주는 사람입니까? 특별한 용무가 없으니까 손님 집에는 찾아가지 않는다는 태도는 실격입니다. 물론 물건을 살 때밖에 손님이 찾아오지 않는 가게도 실격입니다. 간파하십시오. 노인이 놀러 갈 수 있는 즐거운 가게를 만들어 주십시오. 가능하면 젊은 사람이 찾아와도 즐겁다면 더 좋겠지요. 그렇게 모두가 즐길 수 있는 무언가를 돈을 들이지 않고 지혜를 짜내서 만든다면 그 가게는 지역 안에서 제일 인기 있는 가게가 됩니다. 이거를 큰 대형 브랜드들은 하더라고요. 제 둘째 딸이 초등학생이 입학을 해 가지고 가방을 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제 대형 마트에 갔습니다. 갔더니 진짜 가방 많이 팔린 브랜드 있어요. 말해도 되나? 아무튼 있어요. 갔더니 다 가방들이 모든 스포츠 브랜드 매장마다 가방들을 다 지금 막 진열해 놓고 막 팔려고 혈안이 되어 있어요. 초등학생 입학할 시즌이니까 막 화려하고 막 가방도 굉장히 비싸요. 초등생 가방이 웬만하면 다 20만 원 넘어가더라고요. 10만 원 넘는 것도 비싸다고 했는데 20만 원 그냥 기본이에요. 뭐 19만 원에서 싸야 18만 원, 비싼 건 25만 원, 30만 원. 근데 한 매장에서 샀어요 결국은. 왜냐면 그 입구에 그 매장만 아이들이 앉아서 놀 수 있게끔 해 놓은 거예요, 그 매장에. 너무 넓은 범위를 할애했더라고요, 애들이 놀 수 있는 공간으로. 뭐 안 사도 돼. 애들이 와서 색칠하게 색연필도 구비해 놨고 그 종이에 가방이 그려져 있는 종이가 있어요. 그 종이에 색칠을 막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거를 이렇게 스캔 같은 걸로 쫙 뜨면 영상으로 또 이렇게 나와, 벽에. 애들이 다 거기 앉아서 그 색칠하는 거예요. 색칠을 본인이 그 가방에 하고 있으니까 어때요? 그 가방을 갖고 싶다라는 잠재의식이 발동하죠. 애들이 자기 그 가방 산다고 조릅니다. 그래서 사줬어요. 그 옆에도 또 그 색칠하는 거 말고 또 있어. 뭔가 막 쪼물락쪼물락 만지고 놀 수 있는, 몸으로 막 놀 수 있는 곳이 있는 거예요. 가방에는 옷이 전시된 공간만큼이나 그렇게 무료로 놀 수 있는 공간을 할애해 놓은 거죠. 지금 대형 브랜드들이 오히려 이렇게 즐겁게 놀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고 있어요. "그냥 무료로 놀아. 와서 돈 안 써도 돼." 근데 하다 보면 어때요? 인간은 미안한 마음이 당연히 들잖아요, 또 어른들은. 애들은 잠재의식 속에서 놀면서 '난 이 브랜드가 좋아.' 그 브랜드에 노출시켜 주는 거고 어른들은 또 좀 미안한 마음이 들죠. 애가 이렇게 막 놀고 있어. 그럼 또 막 '뭐라도 하나 사야 되나?' 애 노는 동안 또 구경하고 있잖아요, 엄마 아빠들은. 그럼 또 사게 되고 그 브랜드가 잠재의식 속에 또 들어와 버리고. 아 그래서 그런지 입학식 갔는데 그 브랜드 가방이 제가 볼 때는 50% 이상인 것 같아요. 작년에도 그렇지 않았는데 올해는 왜 이렇게 그 브랜드 가방이 많은지 우리가 이걸 간파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거를 생각해 내야 돼요. '장사를 하겠다.' 그러면 '무조건 크게 해야지. 대형마트를 따라잡을 수가 없어.'라는 생각보다는 걔네가 하지 못하는 우리만 할 수 있는 게 분명히 있을 거고 고령화 시대가 되면서 이 어르신들이 돈이 있어요, 사실은. 이 책에도 나옵니다. 어르신들이 "아우 나는 그냥 연금밖에 없어."지만 그런 분들조차도 갖고 있는 돈이 있고 오히려 그런 분들이 큰돈을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젊은 친구들을 타깃으로 할 것이 아니라 물론 젊은 친구들도 오면 좋겠지만 분명 동네 장사에서는 어르신들이 즐겁게 드나들 수 있는 곳이어야 되겠다는 거죠. 그래서 저도 참 뭐 '장사를 하겠다.' 이건 아니지만 제가 지금 하는 일에 있어서도 이걸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음. 그래서 오늘 통찰력에 관련해서 사이토 이토리의 상위 1% 부자의 통찰력 중에서 일부를 함께 공유하면서 여러분과 내용을 나눠 봤습니다. 오늘 끝내기 전에 우리 좀 색다르게 재미있게 이 문장 함께 3번 낭독하고 마무리할게요. 지금 화면 잠깐 보시면 화면에 띄어 놨습니다. "통찰력 없으면 호구되는 세상.
본질을 간파하는 부자의 비법을 배우자. 여러분 좀 힘차게 입을 열어서 네, 외쳐보세요. 너무 크게 안 해도 괜찮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제 방송은 밤에 조용히 듣는 그런 책 읽어주는 여자의 컨셉은 안 될 것 같아요. 제 에너지가 좀 달라. 그래서 여러분 소리 내서 읽어보세요. 저와 함께 한번 외쳐보세요. 자, 손을 이렇게 움직여가면서. 자, 읽을게요. 두 번 더. 시작. 통찰력 없으면 호구되는 세상. 본질을 간파하는 부자의 비법을 배우자.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자, 한 번 더. 통찰력 없으면 호구되는 세상. 본질을 간파하는 부자의 비법을 배우자. 잘하셨어요, 여러분. 네. 오늘도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말 함께할 이었고요. 조금이라도 즐거우셨고 조금이라도 아 그래 맞아 라고 생각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